네, 실장님 자전거 등록제 관련해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랑 양천구만 25개 자치구 중에 예, 두 두 군데로. 곳만 네,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자전거에 물론 차대 번호를 찍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번호를 먹여서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기준 경북 상주시는 인구가 9만 5천 명에 불과한데도 6,220대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도 사실 3만 7천 대 등록해놓고 등록제를 종료해 버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 소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자치구의 업무 태만, 서울시의 묵인 방조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전거도 시민들이 중요하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게 맞고요. 특히 안전한 어떤 운행을 위해서도 적정하게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 시스템을 지금 시장이 구축할 것이냐 구청장이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논리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요. 지금 그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예, 아직까지는 그게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게 시 전체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그러면 자치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자치구청장이 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구축하는 비용과 또 반대로 유지해 나가는 또 유지 비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게 25개를 포괄하게 되면 상당한 또 재정적인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자전거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네, 여기는 암사역인데요. 여기 맨 구석 쪽을 보시면은 계단 같은 턱이 있습니다. 저 계단 올라면 바로 암사역 예, 예. 출입구입니다. 지금 출입구 문턱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출근할 때 타고 와서 저렇게 버려두고 출근을 했다가 다시 퇴근했을 때 와가지고 찾아가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혹시 어떠십니까? 굉장히 지금 뭐 관리가 좀 필요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도 보행에 상당히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요 바로 앞이 암사 종합시장이라 네. 이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불편을 항상 호소하고 계시고 이 바로 앞이 에스컬레이터인데 위험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장과 제가 소통을 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자전거들을 신고를 해도 자치구에서는 다음 날 와서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과태료 부과 이런 것 때문에 등록제를 시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등록제도 안 되고 하면은 이런 자전거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자치구도 뭐 서울시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모르시겠다는 거잖아요. 혹시 예. 다음 것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뿐만 아니라 사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있는 벽면에도 둘러서 자전거를 다 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드는 데는 개발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물론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자전거를 일반 오토바이나 승용차처럼 어떤 밖에서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부착하는 물론 그런 시스템이 먼저 전제가 돼야만 등록제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어플리케이션이든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했을 때 자전거와 등록 시스템의 매치가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자전거 체제만 가지고는 등록을 해도 솔직히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바코드 스티커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지만은요. 예. 네,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강동구, 양천구 모두 수기로 등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누가 구청까지 가서 등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우리 100% 이제 모바일 앱으로만 하는 경북 상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자치구와 빠르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구석기 행정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괄 모바일 등록 방식 방안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실지 강구해서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예, 해주시면 우선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우선 몇 개 자치구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러니까 좀 그런까지 한번 같이 산출을 해서 같이 네. 논의를 드리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네, 뭐 겸용도로라고 써 있지만 저 겸용도로가 무색하게 트럭이 서 있거나 다음이요. 네, 지금 보시면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는 보도에서 타시거나 다음이요. 네, 이렇게 자전거 도로 관리가 안 되고 중간중간 가로수가 껴 있거나 다음이요. 네, 이 부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 화단 뒤쪽이 보도이고요. 앞쪽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나오라는 것인지.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강동구 암사동 고덕로 1길과 아리수로입니다. 여기 자전거 도로 인도 횡단보도 최초 설계자가 누구인지 준공 승인한 부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기에 좁은데 이 전으로 한번 돌아가 주세요. 전전 네, 한 번 더. 자, 좁은데 화단을 왜 뒀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자전거 도로들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매뉴얼이 구비가 안 돼 있을 때 자치구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들을 넣는 과정에서 아마 저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지금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저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어떤 보차도의 색상의 차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행자의 어떤 방해를 주면서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는 그 부분들은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 알아보시고 대책도 강구해서 같이 보고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